오늘도 이제 그 기억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에 소개된 이제 실험 사례인데요. 어떤 텍스트를 주고 그냥 편하게 읽어봐라 라는 식의 과제를 줬습니다. 과제가 아니죠. 근데 이제 다른 그룹에게는 그걸 반드시 기억해라 라는 식으로 명확한 과제를 줬어요. 그러고 나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당연히 기억하라는 과제를 가지고 그 똑같은 글을 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기억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 요거 뭐냐면은 똑같은 식의 이제 기억력 테스트인데요. A그룹, B그룹 나눠서 A그룹에게는 텍스트를 주고 내일 시험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일 시험을 보겠다. 그리고 B그룹에게는 일주일 있다 시험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A그룹과 B그룹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학통도 실력이라든지 기억력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IQ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 시험은 2주일 후에 봤어요. 2주일 후에. 어느 쪽에 더 많이 기억했을까요? 일주일 쪽에 훨씬 더 많이 기억을 했어요.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시인의 시를 주고 기억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그룹은 그 시가 별 볼 일 없는 무명 시인의 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다른 그룹은 그 시가 대단히 유명한 국민 시인의 대표작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똑같은 시인데 국민 시인, 그러니까 그 시의 작가가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다라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그룹이 훨씬 더 많은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공부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든 또는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공부라는 것은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는 것.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고정관념이 사실은 공부를 어렵게 하는 거다라는 것들을 제가 밝혀드릴게요. 자, 요 실험 결과를 보면은 사실은 그런 이제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내일까지만 기억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들겠죠. A그룹에게는. 그렇죠. 네. 내일까지만 기억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B그룹은 시험을 일주일 있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기억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공부한 내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텍스트를 같은 시간에 공부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 공부한 양에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기억력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보인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는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기억이라고 한다면은 자극, 이건 뭐 어렵게 좀 표현을 한 건데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극이라는 말은 좀 과학적인 용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모든 내용들은요,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두뇌에 전달이 되거든요. 정기적인 자극으로 다 바뀝니다. 그랬을 적에 자극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자극이 강하면은 기억이 당연히 강해지겠죠. 그렇죠. 근데 요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요거밖에 생각을 안 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기억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보통 공부를 내가 덜 했구나. 아니면은 머리가 좀 나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맥락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 구조. 쉽게 얘기해서 어떤 줄거리가 잘 잡히는 자극은 잘 기억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서적인 맥락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분 상태, 그 사람의 기분이 좋으면 기억이 잘 돼요. 근데 스트레스, 짜증 상태다라고 한다면은 기억이 잘 안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오늘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부분이에요. 생각.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억은 천양지차로 달라진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시구나라는 생각들을 은연중에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 시는 유명한 시인의 시니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다른 그룹은 그건 무명 시인의 습작이다.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 또 그냥 읽으면 되는 거지 라는 생각과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목적의식에 있어서도 내일까지만 기억하면 된다라는 생각과 일주일 있다 시험 보는데 그때까지는 내가 기억을 해야지만 시험을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죠. 이 생각의 차이가 기억을 결정을 해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그걸 그래서 라벨 효과라는 말로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공부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에 라벨처럼 붙어요. 붙게 돼 있어요. 자, 목적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가장 낮은 라벨 못 가요. 척 하는 거죠, 척. 공부하는 척 하는 거. 그렇죠. 숙제하는 척, 공부하는 척 하는. 결국은 못 가요, 이거는. 목적지 자체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공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동작을 취해서 눈속이만 하는 식의 공부.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시험. 또는 가장 중요한 게 못 가요. 이거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그 사람의 생각을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담하는 과정에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은, 야, 얘는 참 고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이 생각이라는 게 쉽게 안 바뀌죠. 개인의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죠. 근데 공부를 진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단순히 내가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게 고정관념처럼 딱 바뀌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공부를 왼수처럼 생각하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제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가르쳐봐야 성적이 안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이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플러스 값이 아니라.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진짜로.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요즘 학생들도 아마 그런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고 또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뭐냐?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 나가면 열등생이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지수, 로그, 삼각함수 배워봐야 사회 나가면 아무 쓸데없다라는 얘기들 하죠. 그렇죠.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공부를 못하게 만드는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제로 지금은요, 물론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겠지만은 지금은 소위 말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만이 사회에 나가서도 나름대로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 로그 이런 것들이 내용적으로 사회에서 불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냐면은 그런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방식이 나름대로 정착이 되면은 그것만큼 그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 생산적인 투자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 실제로 학생에게 공부는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데, 그런 중요성들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요, 기억이 잘 되는 겁니다.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이 있죠. 보통 성적으로 치면은요. 상위권 중에서도 다시 나눠집니다. 상, 중, 하로. 그렇죠. 자, 이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주로 공부 시간이 늘어나면은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중위권에 상위권 올라가는 거, 조금 철이 들면은 열심히 공부하면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상위권 중에서도 또 상중하로 나눠지죠. 여기서 상위, 못 가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편안하게 공부를 해서 상위권, 중에 상위권이 가는 친구들은 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 생각은 물론 쉽게 안 바뀝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생각을 근본적으로 안 바뀌더라도 공부와 관련된 생각들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그런 방법들은 있어요. 국내의 정보처리 우선순위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생각 중에 대단히 궁금증이 유발됐어요. 아, 이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대단히 궁금해졌어, 뭔가가. 예? 알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정서적인 만족감이 생기기요. 호기심이 만족되면은 기분이 좋죠. 궁금한 게 풀리면은 기분이 어때요? 찌뿌둥해요? 아니죠. 좋죠. 그건 뭐냐면은 정서적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두뇌가. 그런 내용들은 보통 무슨 표현을 쓰냐면은요. 인두로 두뇌에 지진다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기억되면은 절대 안 까먹는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야? 반드시 이해된 내용이 되겠죠. 내용이 이해된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해는 안 되는데 암기한 내용. 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시라는 게 있어요. 책을 보면 나올 거예요. 내 무시 환자에게 음식을 주면은요, 요만큼밖에 안 먹어요. 반밖에. 왜? 반이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각 정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망막이나 시신경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단지 두뇌가 반응을 안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지만 없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자, 반밖에 안 먹습니다. 어떻게 하면 반대쪽 반을 먹게 할 수 있을까요? 딱 돌려놓으면 그때 가서 먹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현실적인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의 경험 속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들이 정립이 되기 때문에 그게 쉽게 안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저도 이제 어른이니까 학생들한테 공부 정말 중요하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해봐야 사실 귀에 잘 안 들려요. 이 자리에서는 이해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집에 들어가서 다시 혼자 공부할 때에는 다시 이전의 자신의 생각으로 돌아가죠.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을 쓰면은 일정 정도 기억에 도움이 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궁금증을 유발하면 돼, 스스로. 네,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자, 문제풀이에요, 문제풀이. 제가 시키는 걸 꼭 지켜보세요. 그리고 꼭 한번 해보세요. 자, 물론 이제 이건 예습이거든요. 예습 차원에서 문제를 푸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자, 내가 오늘 학교나 학원에서 진도가 나가는데 그 부분에 관한 문제를 미리 풀어보는 거예요. 문제를. 퀴즈처럼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은 정답을 확인하면 안 돼요. 네. 문제만 딱 풀어보고 거기서 스톱 하는 거예요. 스톱. 나름대로 답을 정확하게 골랐겠습니까? 찍었겠습니까? 찍었겠죠.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궁금해져요.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가 궁금해져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봐도 그럴 것 같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들으면서 내가 찍은 거에 과연 맞나 틀리나를 확인해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요, 되게 두뇌를 만족시키는 공부가 되고 기억이 잘 돼요. 그런 내용들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찾기. 뭐냐? 내가 새로운 공부한다. 그러면은 그 내용 중에서 미리 자신이 모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새로 배우는 내용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미리. 어려운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 미리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보는 과정에서 두뇌가 스스로 궁금증을 갖기 시작을 해요. 그런 다음에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아주 강한 공부가 되겠죠. 정서적인 만족감을 주는. 그러니까 이게 기억력 강화제예요. 쉽게 얘기해서. 다른 게 아니라. IQ 차이보다 훨씬 더 기억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야기 구조 활용하기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방법일 수 있어요. 어떤 책을 공부할 적에, 어떤 내용을 공부할 적에 먼저 어떤 내용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아, 내가 배우려고 하는 내용들이 과연 어떤 내용인가? 그 다음에 도대체 왜 배우려고 하는가? 에? 왜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이런 정도의 가벼운 질문들을 던져보는 거예요. 던져보면서 나름대로 예측을 해보는 거죠. 아, 이 단어는 이런 내용이 주로 실렸구나. 그리고 그걸 배워야 될 이유는 이런 거고, 내가 그걸 제대로 이해하면 이런 데 써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측을 해본 다음에 나중에 공부한 다음에 한번 그걸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조금의 차이가 있겠죠.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런 거 두 가지가 비교되는 과정에서 기억은 아주 강해져요. 예, 그 자체로 아주 강해집니다. 굳이 외우려고 여러분들이 아둥바둥 되지 않아도, 연습장에다 막 써가면서 하지 않아도 웬만한 핵심적인 내용은 다 기억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기가 그날 공부한 내용들을 요약을 하는 거예요. 무슨 노트 필기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과연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를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떠들어 보는 거예요. 혼자서 떠들어도 좋고, 혼자일 경우에는 녹음 테이프에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아, 오늘 내가 뭘 배웠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이거더라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요약을 하는 순간 있지 않습니까? 잘 안 되거든요. 막히는 지점이 분명히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시 책을 찾아보게 되죠. 찾아보는 과정이 뭘까요? 일종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거 상당히 유사한 과정을 밟게 돼요. 알겠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공부한 내용을 쉽게 기억할 수 있게 돼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써볼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자, 평소의 생각은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적에 여러분들의 순간적인 생각 있지 않습니까? 생각들을 바꿔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중증인 경우, 그렇게 해도 두뇌가 반응이 별로 없어요. 무덤덤해요. 이런 경우에는 좀 치료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관심 분야로부터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공부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컴퓨터 게임에 미쳤다라고 한다면은 컴퓨터 게임을 게임으로가 아니라 학문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진짜로. 컴퓨터 게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누가 설계하고 기본적인 원리는 뭐고 이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심 분야로부터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꼭 학교 교과목 공부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네. 제대로 공부를 한번 해보게 되면 이 과정에서 만족감이 있거든요. 지적 만족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적 만족감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잠깐 오다가 신문을 보니까 그 도박 중독자하고 그 다음에 약물 중독자하고 두뇌 활동 패턴이 비슷하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두뇌 활동 패턴하고요, 어떤 공부를 했을 적에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의 두뇌 촬영하고 거의 비슷할 거예요. 예.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제대로 되면은요, 엔돌핀이라고 그러죠. 엔돌핀. 그게 뭘까요? 인다지너스 몰핀이거든요. 몰핀이에요. 마약이에요. 마약. 근데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마약이에요. 그럼 마약이 분출이 돼가지고 만족감을 느껴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경험들을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어찌됐거나 일단 관심은 다른 데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공부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만족감을 한번 느끼게 되면은요,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보통 우리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대단한 의지의 소유자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 거의 대부분 다 거짓말이에요.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진짜 초인적인 노력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이런 만족감을 느끼게 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 이런 만족감을 느낀 경험 없이 진짜 초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공부를 잘한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학습 교양서가 있죠. 만화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설책 같은 스토리, 재밌는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수학 얘기, 영어 얘기 이런 얘기를 푸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실제 생활과 공부와 연관성들이 머릿속에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국사 공부를 몇 년씩 하는 거 아닙니까? 대학 들어가서도 공부하고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고시 공부하면서 국사 공부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국사 공부라는 것의 의미를 못 느끼다가 만화책, 역사 만화책을 한번 딱 보는 순간, 아, 역사라는 것이 책 속에 죽어있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의 우리를 만든 과거에 살아있는 얘기구나,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얘기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었대요. 그 다음부터 공부가 술술 풀리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공부를 통해서 되게 화려하게 성공한 사람들 있죠.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할 박원희 양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 생각의 변화가 있어요. 공부에 대해서 생각의 변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별다른 반응이나 이런 거 없이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걸 통해서 두뇌의 변화를 먼저 가져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런 거 없이 공부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 탐색. 이건 뭐냐? 과연 내가 진짜 앞으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것인가? 일단 무슨 대학을 가서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떻게 직업을 갖고 사회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공부에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아, 이런 부분에서 뭔가 판단이 있으면 생각의 변화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공부에도 커다란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결론을 한 가지 내볼까요? 자, 자신은 속일 수 있어요. 자신은 속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뇌는 못 속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자신이 공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의미가 있다, 없다, 이런 식의 생각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 자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결과가 기억될 수도 있고요, 기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억인데, 먼저 제가 이제 도미니코 오브레라는 사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이제 그 세계 기억력 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억력 대회가 있는데 거기 참가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 비정상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어야 돼. 정상적인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그 기억력 대회에서 그 우승을 할 때 기록을 보니까 그 카드 52장으로 돼 있죠. 곱하기 18세트면은 936장이에요. 18세트의 카드를 이제 무작위로 이제 섞어 놓고요. 그거를 쭉 순서대로 쭉 보여주는 겁니다. 전체가 936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순식간에 다 외워요. 한 장만 안 틀리고 다 맞췄어요. 대단히 뛰어난 기억술의 소유자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과연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기억력을 발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 비밀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사람 얘기 중에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반드시 다시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방법에 따라서 다시 기억할 수 없는 방법이 있고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도미니크 수차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요. 이 사람은 자, 숫자를 일단은 자신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말로 다 바꿔놨습니다. 평소에 미리. 1은 A, 2는 B, 3은 C 이렇게 돼 있어요. S 같은 경우는 영어로 뭐죠? 6죠. 그러니까 S가 들어가니까 7은 순서, 8도 순서, 9는 9. 나름대로 이제 규칙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숫자와 비슷한 모양에 관련된 것들이 다 있어요. 1, 촛불처럼 돼 있죠. 서 있으니까. 2, 백조. 그죠? 3, 일종의 수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다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은 예를 들면 11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기억하냐면은 안드레 아가씨다 이거죠. 자, A죠. 그죠? A. 1, 1이니까 11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안드레 아가씨가 테니스를 치고 있다. 이런 식의 연상이 미리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15죠. 자, 2가 2니까 2가 5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 그 머릿속에는요. 1부터 100까지의 수가 특정한 인물과 연관돼서 다 있습니다. 예. 1부터 100까지가. 1, 누구, 2, 3, 4, 누구 이렇게 쫙 나와요. 책에도 그냥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1, 8, 1, 1, 3이라는 숫자를 만약 기억해낸다. 이러면 1, 8이 뭐죠? 아돌프 히틀러. 그죠? 1, 1이 뭐죠? 안드레 아가씨인데 테니스로 가는 거죠. 그죠? 3은 못 가요. 모양에서 수갑이죠. 자, 어떻게 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돌프 히틀러가 테니스를 치고 있어요. 근데 감옥에다 탈옥을 해갖고 한 손에는 수갑을 차고 있다 이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네. 제가 조금 전에 자 18, 1, 2, 3 가려놓고 다시 한번 기억하려면 쉽지 않아요. 근데 아돌프 히틀러가 수갑을 찬 채 탈옥을 해서 테니스를 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이미지는 되게 쉽게 기억되거든요. 이 사람의 기억의 비법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고. 근데 이 사람이 비행기 타고 가는 시간 몇 시간 만에 110개가 되는 원소 기호와 번호, 족,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의 원자량까지를 다 외웠어요. 다 외웠는데 어떻게 외웠냐?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여러 족이 있죠. 족 중에 이제 하나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비활성 기체 족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장소법이라는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장소법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일단은 이 비활성 기체는 기체니까 화학 실험실이라는 장소를 미리 머릿속에 만들어 놨어요. 그림을 그려 놓은 거죠. 만들어 놓고 나서 그룹은 영족이에요, 이게. 근데 영족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은 럭비공이죠. 화학 실험실 앞에 딱 가니까 럭비공이 딱 중간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상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스는 파란 가스가 나오는 이런 것들을 이제 상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헬륨인데 헬륨은 어떻게 외웠냐면은 화학 실험실에 딱 가보니까 파란색의 럭비공이 딱 있는데 먼저 딱 가서 보니까 오토 비스마르크가 헬륨 풍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풍선을 가지고 놀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이미지를 연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애니 오글리인데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잘 아는 사람인가 봐요. 애니 오글리라는 사람이 네온 등의 조명을 받으면서 뭔가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이게 화학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돌프 히틀러가 한쪽 구석에서 아르곤 용접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클라우디오 시퍼가 크립틱이라는 게 이제 알쏭달쏭이라는 건데, 요 KR이라는 것과 연관을 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쪽 구석에서 책상에서 퍼즐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둘, 넷, 6개 되는 원소를 갖다가, 자, 요게 뭐예요? 번호죠, 번호. 번호를 다 얘기와 연결시켜가지고 하나의 화학 실험실에서 배치해 놓는 겁니다. 예.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생각을 해 놓으면은 조금만 반복해 보면은 다 기억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의 연습들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돼 있기 때문에 비행기 타러 가는 시간 동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110개의 것들을 다 다 외울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해보고 싶으려면은, 자신이 아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잘 모르는 사람이면 안 돼요. 자신이 아는 사람과 숫자를 미리 연결을 시켜 놓으면은 아주 쉽게 암기될 싸움과 그 상황을 연결시켜 가지고 누구나 다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뇌의 정보 저장 원리라는 말이 있죠. 정보 저장 원리.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한 게 있어요. 이해는 연결이다라고 그랬죠. 이해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새로 공부한 사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과정에서 이해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연결도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론적인 내용, 교과서 자체의 내용보다는 교과서가 담고 있는 현실 있지 않습니까? 잘 기억을 해요. 책을 보는 건 싫어해도 체험학습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그렇죠? 중요한 게 있죠. 어떤 친구들은 교과서를 볼 적에 글자만 보이는 거예요. 하얗면 종이, 까마면 글자 이렇게 보이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 속에서 살아있는 현실이 보여요. 그 글자가 표현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연결이 잘 되겠죠. 그 다음에 무관과 유관. 무슨 얘기냐면은, 개인적으로 나와는 무관한 정보다, 나 개인과는 아무나 상관이 없는 정보다, 단지 시험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억지로 배우려고 하니까 그런 무관한 정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연결이 잘 안 돼요. 근데 나와 연관이 있다 이거야. 이렇게 되면은 연결이 잘 돼요. 당연히 기억이 강화되겠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뒤죽박죽, 일목요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책을 볼 적에 깔끔한 노트가 있죠. 깔끔한 노트, 잘 정리된 노트가 있고요. 어떤 이제 낙서장 같은 노트가 있다고 한번 비유를 해봅시다. 그랬을 적에 낙서장 같은 노트는 일종의 뒤죽박죽이죠. 그걸 볼 때 여러분들이 느낌이 어떤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답답하죠?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답답해요. 근데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노트를 만약에 봤을 적의 느낌은 나쁘지 않지요. 그죠? 그 느낌이라는 게 뭐냐면 두뇌의 표현인 거예요. 두뇌는 보통 어떤 정보를 이제 받아들일 적에요, 그냥 마구잡이로 머리에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계통과 체계를 세워가지고 정보 저장을 해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이제 공부를 할 적에 그것을 분류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윗순위, 아랫순위를 정해놓고 하면은 두뇌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잘 기억을 해요. 그 다음에 강도의 원리인데 뭐냐? 모노미디어가 있죠. 단일 미디어, 텍스트 하나, 소리 또는 그림, 독립된 모노미디어에서 멀티미디어. 당연히 멀티미디어가 훨씬 더 잘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 뭐냐면, 사람의 머리는 무생물보다는 생물 중에서도 동물보다는 사람을 볼 적에 더 잘 활성화가 돼요. 자, 이런 것들이 도미니코 오브라이언 기억술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죠. 그렇죠. 자, 숫자는 뭐죠? 이론이죠. 그렇죠. 근데 실험실이라는 현실 속에서 사람과 다 연관을 지어놨죠. 그렇죠. 잘 기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라는 것은 자신과 무관한 건데, 자신이 잘 아는 인물로 다 바꿔놨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적용돼갖고 저런 놀라운 기억수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저런 기억수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가 뭐냐면은, 오브라이언 사람의 얘기가 뭐냐면은, 두뇌를 잘 이해하고 두뇌가 요구하는 방식대로만 따라하면은 누구나 기억력은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오브라이언 사람이 기억력을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아니었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웬만한 기억수는 다 개발이 된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일단 활자가 없죠. 종이가 없죠. 그러니까 기억력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사람들이 보통 대중연설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정치가 활성화되고 연설이 중요한데, 그 많은 얘기들을 기억하려면은 무작정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기억수를 연구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연구한 기억술이 뭐냐면, 이런 원리를 이용한 거랑 똑같아요. 단지 과학적으로만 설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스 로마 시대의 기억술과 도미니코 오브라이언의 기억술이 거의 유사해요. 예, 기본적으로 원리가 똑같다는 얘기죠. 가장 핵심이 뭐죠? 연결이죠. 숫자는 잘 연결이 안 되죠, 우리 머릿속에. 근데 숫자와 다른 것과 미리 연결을 시켜놓고
그 연결 고리를 이용해서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다 기억은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요. 우리가 숫자를 그냥 무작정 외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5단위의 숫자, 10단위의 숫자 이런 숫자를 그냥 외운다라고 했을 적에는 일단은 잠깐은 기억이 되는 거예요. 단기 기억에 저장이 되죠. 그렇죠. 단기 기억에 저장이 되는데 문제는 장기 기억으로 안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까먹죠. 말끔하게 까먹는 거죠. 그랬을 적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이건 반복하는 거죠. 반복 차원에서 보면은 이해된 정보는 쉽게 안 까먹죠.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거예요.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고속도로를 타고 가요. 이해된 정보.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반응이 일어난 정보들을 또 해서 마찬가지로 고속도로를 타고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않은 정보는 오솔길로 걸어가는 거죠. 중간에 사라져버리기 십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저장 원리 있죠. 이런 저장 원리. 에 맞게끔 가공된 정보는 대단히 오랫동안 기억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장기 기억으로 쉽게 발전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기타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후 강의 시간에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술 자체를 목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과목 공부를 하다 보면은 외워야 될 사항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사항들을 외우기 위해서 이제 활용을 하는 건데 먼저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은 무작정 외우는 거는 제가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죽음이라고 그랬죠? 죽음이에요, 죽음. 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반드시 까먹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절대 오래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실증이 빨리 나기 때문에. 그랬을 적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워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원리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교과목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둘 중에 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연 반복이라는 건 뭐냐면은, 굳이 저런 식으로 복잡하게 가공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눈에 자주 노출이 되다 보면은요, 어느 정도는 기억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자연 반복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대말이 뭘까요? 억지 반복이죠. 제가 붙인 표현인데 억지 반복은 뭘까요? 연습장에다가 드립다 써가면서 외우는 걸 억지 반복이라고 해요. 절대 그렇게 그런다고 해서 기억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 오히려 부작용만 심해요. 공부가 하기 싫어지지. 재미가 없어져요. 근데 자연 반복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연스럽게 주기적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눈으로 그냥. 한 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시험 보기 전까지만 기억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반복하는 방법에 스타일이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게 귀찮은 사람이 있어요. 결국 도미니코 오브라이언의 원리는 뭐냐면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론적인 걸 현실적으로 바꾸는 거죠. 무관한 걸 연관성 있는 걸 바꾸는 거거든요. 그죠? 모노미드를 멀티미드로 바꾸는 거예요. 결국 상상력을 동원한 건데 또 상상력을 발휘하기가 귀찮은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은 이 방법을 쓰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는 게 되게 재밌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신만의 숫자를 만들어 봐야죠. 1부터 20까지 만들어놔도요. 웬만한 거 다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내용에 따라서도 판단을 좀 해야 돼요. 암기사항이 그 교과목 공부나 시험에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럼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때는 이 방법을 쓰면 안 돼요.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다른 사람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든 시나리오를 들려서라도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주변적인 내용이야. 그런 것들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자, 이건 뭐냐면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나오고 말 내용들이 많아요. 교과서에 보면은. 그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볼 때까지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볍게 처리해도 돼요. 근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개념이나 원리로까지 발전을 해서 중요한 수능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더 중요한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머릿속에 확실하게 연결시켜 놔야 돼요. 확고부동하게. 그 다음에 과목별로 봤을 적에 중요한 암기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국어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 많죠. 뭐 국외음화, 자음접변, 뭐 이모음, 역행동화, 수행동화 이런 구구절절이 어려운 이제 용어들이 많은데 거의 80%가 한자어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한자 자체를 기억하고 그 자기가 기억한 한자와 그 개념들을 연결시키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자어 자체에 대한 공부가 국어 공부에는 기본적으로 기억력 강화에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영어인데 영어는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드릴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거예요. 영어 단어는 앞으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제가 장담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을 여러분들이 꼭 지키시면 돼요. 한 번 공부한 단어를 다 기억하면은 영어 단어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계속 새로운 단어를 공부를 하죠? 그렇죠? 단어장도 보고 새로운 단어 공부를 하죠? 그거는 참 어리석은 짓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공부한 단어 있지 않습니까? 공부한 단어를 다 기억하면 여러분들은 가장 퍼펙트한 영어 단어 실력자가 될 수 있어요. 자,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하세요? 자기가 본 텍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교과서가 됐든 간에 독해 문제집이 됐든 간에 거기에 나온 단어를 다 기억하면 돼요.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이야기 속에서 단어를 외워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독해 문장이 하나 딱 있습니다. 문장이 있는데 이게 가급적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면 좋아요. 네. 영어가 쉽고 어렵고 이런 난이도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되겠지만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가급적 단어 실력을 늘리려면은 이야기 자체가 자신에게 매력적인 것들 있죠. 아주 재밌는 이야기로 구성된 것들 문장으로 고르는 게 중요해요. 쭉 읽어 나갑니다. 읽어 나가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모른다라고 나오면 그냥 일단은 무시하고 넘어가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단어 공부가 살아있는 단어 공부가 돼요. 쭉 읽어 나가면서 모른다라고 나왔어요.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죠. 아는 단어가 있죠. 아는 단어만 쭉쭉 읽어 나가요. 읽어 나가면서 아는 것만 가지고 나름대로 의미를 유추해 보는 거예요. 모르는 단어는 무시하고. 네. 그 다음에 밑줄 친 내용 중에 보면은 세 가지가 유통되겠죠. 첫 번째는 단어와 수고가 되겠죠. 단어, 두 번째 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문이 될 거예요. 그럼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모르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단어를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새카맣게 안 보이게. 이런 식으로 지워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단어를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처음 공부할 적에는 이 단어를 아예 못 찾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교과서를 가지고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왜? 교과서에는 참고서가 있고 참고서에 본문을 다시 이 지운 단어가 뭔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시겠죠?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걸 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읽어가면서 이 지운 단어가 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일단 무지하게 궁금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앞서서 제일 처음에 독해라면서 이야기 구조를 머릿속에 떠올렸죠. 무슨 얘기일까를 생각해 봤죠. 그렇죠. 그 두 가지 때문에 이 기억은 대단히 오랫동안 가게 돼 있습니다. 쉽게 기억되고 오랫동안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단어 공부할 적에 이것을 복사를 해서 잘라서 휴대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계속 이런 상태로 된 참고서를 계속 반복해서 볼 수도 있어요. 볼 때마다 요것들을 유추해내는 거예요. 뭘까? 이 단어가 뭘까? 네? 그래서 만약에 확실하다 그러면 지워버리는 거죠. 확실하게 떠올라 그럼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떠올라 그냥 놔두는 거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자, 이렇게 되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독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단어 실력이 쌓여요. 여러분들이 단어장을 죽으라고 외우는데 그렇게 외운 단어는요, 독해나 장문이나 듣기 할 때 절대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이치는 제가 설명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생략하는데 중요한 건 단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목적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반드시 단어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문장 속에서 외우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단어를 활용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대부분이죠? 학교에 쪽지 시험 빼놓고는 대부분 다 문장 속에서 활용이 되죠? 그렇죠? 단어 시험만 따로 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단어들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책 자체가 재미있고 쉬운 책이어야지 좋겠죠. 예. 물론 학교 교과서 같은 걸 가지고 활용해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또 다른 효과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구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머릿속에 잡혀요. 계속 반복해서 보기 때문에.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볼 때는 다 보죠, 이거를. 다 읽어보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는 요것만 보죠. 그죠? 그 다음에 지우고 나면 몇 개 안 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두뇌는 이렇게 자기가 본 문장에서 요 두 가지를 보는 순간 이 전체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효과가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이 두 개밖에 안 보지만은. 예, 전체를 다시 한번 쫙 훑어본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 문장이 자연스럽게 기억이 될까 안 될까요? 통째로 기억되는 거죠. 부문까지도 자연스럽게 다 해결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필수 어휘를 기본적으로 공부한 다음에 단어 자체를 가지고 공부할 때는 이 단어들을 가지고 확장을 시키면 돼요. 네, 그때는 어근을 활용한다든지 연상법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쓸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단어 실력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쌓을 수 있는 지름길이 생겨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수학. 이 부분도 중요해요. 자, 수학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암기할 사항들이 많이 나오죠. 그때 최소한 이 네 가지는 꼭 같이 암기를 해야지만 헛수고를 안 할 가능성이 생겨요. 많아져요. 머릿속에 먼저 저장한 상태에서, 기억한 상태에서 공식을 외워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그 공식이라는 것은 현실인가요? 이론인가요? 이론이죠? 잘 기억이 안 돼요. 또 기억이 됐다 하더라도 시험 볼 때 잘 떠오르질 않아요. 네. 근데 이게 일종의 접착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왜 어떻게 만들게 됐는가, 일종의 수학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읽게 되면은요, 그런 걸 통해서 그 내용은 점점 더 이론에서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공식 유도 과정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유도 과정 전체를 암기하듯이 기억해야 돼요. 이유가 뭘까요? 중요한 것은 이 유도 과정에서 일부가 문제에 응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수학 문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이해될 거예요. 공식만 가지고 일대를 적용하는 경우보다는 유도 과정의 일부를 적용했을 적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활용예, 표현예인데 이건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뭐냐? 이 공식이 실제로 문제에 활용되는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걸 문제 유형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유형까지도 필수적인 것들을 정리해 놓는 것들이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예가 있어요. 표현예.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말이 예를 들어서 이걸 A, B, C로 하면은요, A제곱 이꼬르 B제곱 이꼬르 C제곱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각 A, C, B가 90도라 이런 말도 있죠. 자,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말과 수식으로 바꾼 거 다 똑같은 말이죠. 근데 표현이 다르죠. 그렇죠. 실제 어떤 공식을 보면은요, 다양한 표현들이 나와요. 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공부하면서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이 표현 예들을 같이 기억해 놔야 돼요. 예. 이 네 가지를 같이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하면은요, 그 수학 공식은 100% 써먹을 수 있는 공식이 돼요. 여러분들은 아마 수학 문제에서 이런 현상들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다. 물론 제가 이제 마지막 그 3부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자기가 시험지를 받아들여서 풀려고 하면 안 풀려. 근데 설명을 들으면 다 이해가 돼. 그렇죠? 문제집에서 문제를 풀 적에는 안 풀려. 뒤에 나와 있는 해설을 보면 이해가 돼.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까요? 그건 뭐냐면은, 문제 속에 숨어 있는 공식과 개념과 원리를 여러분들이 찾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일종의 독해에 실패해서 그러는 거예요. 영어와 똑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예로요. 제가 이런 예를 들어줘요.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강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근데 배가 강물과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에 숨어있는 수학적 의미 두 가지 찾아보세요. 첫 번째는 뭐죠? 방향이라는 거죠. 이건 뭘까요? 속도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같은이라는 게 뭘까요? 네? 더하기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반대 방향은 빼기라는 의미예요. 그쵸? 자, 여기서 여러분들 속도라는 개념과 플러스 마이너스 모릅니까? 다 알죠? 다 아는데 중요한 건 제가 문제를 냈을 적에 저게 무슨 말인가 이랬죠. 그건 뭐냐면은 이 말 속에 숨어있는 이 개념을 해석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다시 이제 기억으로 다시 와서 제 책 77쪽을 보면은요, 스토리 연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응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소법은 뭐냐면은, 장소법은 어떤 암기 사항 중에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다 암기할 필요가 없이 순서만 기억하면 되는 사항들이 있죠. 순서만 기억하면 되는.
그런 사항들을 공부할 때에는 이 장소법을 활용하시면 돼요. 잠깐요. 착각했네, 제가. 말투거법이에요, 이게. 이게 순서고, 장소법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대단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장소라는 것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오기까지의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처음 오는 분들은 그렇고, 그냥 여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자, 집을 나왔다. 골목에 들어섰다. 그러면서 뭐 교회가 있고 이렇게 충분히 자기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소가 되게 많죠. 그거는 쉽게 기억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안 까먹죠? 그렇죠? 그럼 그 장소와 자신이 기억해야 될 사항들을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이미지를 바꿔가지고. 이런 연습들을 해놓으면은 웬만한 것들 다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소법도 여러분들이 그 책을 보면서 충분히 응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말투거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순서만을 외우면 되는 경우에 말투거법을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문자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단어나 개념의 앞부분에 나오는 것들만 쭉 연결시켜서 의미를 만들거나 아니면 운율을 붙이면 돼요.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쓰면 됩니다. 자, 암기편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무작정 암기는 죽음이에요. 첫 번째, 반드시 어떻게 된다? 반드시 까먹는다. 반드시 까먹는다. 두 번째, 자꾸 이런 식으로 공부하게 되면 공부가 좋아집니까? 싫어집니까? 자꾸 싫어져요. 결국은, 도미니크 오브라이언 사람이 이 110개의 원소 기호와 관련된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원자량까지를 다 기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몇 시간 만에 결국 뭐냐면은 사람 두뇌가 저장하는 정보 저장 원리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정보들을 다 연결시켜 놓은 거죠. 미리 몇 가지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